안녕하십니까. 화식열전 169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썸네일 건달처럼 살아야 성공하는 나라. 건달, 깡패, 아가씨와 건달들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런데 건달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한자로 보게 되면 하늘 건, 도달할 달. 그러니까 하늘에 도달한 사람, 하늘이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이제 그런데 간다르바라는 이제 음악의 신이죠. 정말로 우리 오늘 화식열전 본문에 나오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익은 다 챙기는 간다르바, 건달. 어, 뭐 한국의 유명 정치인이 노룩 패스 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노룩 패스를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뭐 영국에서도 이제 무리뉴가 메뉴 우승컵 메뉴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우승컵을 하는 패러디, 미국에서도 패러디, 뭐 한국에서 패러디가 많이 났죠. 사실 정치 건달들 많죠.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나라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나라 시절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왕조는 제각기 그러니까 그 시안, 장안, 낙양, 관중 거기에 계속 그 왕조를 세웠던 나라는 각자 몇백 년에서 몇천 년에 걸쳐서 내려왔고 땅은 좁았고 사람은 많았다. 그런데다가 도읍지는 제후들이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으므로 자연히 이익과 이속과 영리에 밝고 또 짜고 나름대로 사는 요령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됐다. 마치 서울 사람들처럼요. 양과 평양은 서쪽은 진과 적의 거주지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지역이 요 지역인데요. 빨갛게 표시한 요 지역이 양과 평양이 있는 지역인데 한국에 있는 평양과는 다릅니다. 북쪽으로는 종대와 거래하고 종대는 서계 북쪽에 있어서 흉노와 경계를 맞닿았기 때문에 얼핏 보셔도 내몽고 자치주하고 붙어 있죠. 자주 침범을 당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도 이제 중국의 지금 바로 이제 이 섬서성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산시성 지역을 시안의 바로 위인 산시성을 얘기하는 거고 산시성 북쪽에는 몽골족 네이몽구 자치구가 있고 서쪽에는 닝샤 회족 자치구가 있죠. 우리가 회교도 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죠. 신장 위구르에도 회교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닝샤에도 회족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이때만 해도 뭐 중국이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마을 닝샤 회족 자치구를 이제 서쪽 적족들이 사는 데라고 그랬고 북쪽에는 몽고족, 흉노, 융 이런 족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중국에 그런 자치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구르족 자치구, 지금 말씀드린 닝샤 회족 자치구, 여기도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고요. 몽골족, 만주족 자치구, 조선족이 약 한 200만 가까이 되고요. 뭐 투자족, 묘족, 이족, 짱족. 중국에 이제 그 강제로 참 나라가 통합된 지 뭐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족속들이 사는데 여기가 다 지금 무한한 광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의 이제 문화와 이런 걸 다 파괴하고 뭐 두들겨 개발 도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참 아주 중국의 화약고가 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요 산서성 회족 자치구, 내몽족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족 이렇게 외, 외국 인종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섞여서 자존심이 강하여 지기 싫어하고 용맹을 좋아하고 아주 뭐 의리, 협객 이런 풍이 있어서 간사한 일을 하면서 영리하죠. 영리하다. 그런 의미죠. 농사나 장사에 힘쓰지 않는다. 그런데 북쪽 만이와 인접하여 토벌군이 자주 출동하기 때문에 북쪽에 이제 오랑캐 만을 쓴 거죠. 오랑캐 이를 쓴 거죠. 이렇게 다 북쪽 오랑캐 흉노족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이족이기도 합니다. 흉노족이나 동이족이나 몽골족이나 다 사실은 같은 우리 뭐 DNA가 아주 많이 유사한 우리 종족이죠. 토벌군이 자주 출동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이하고 부러운 그 물자가 보내지기도 한다. 토벌군들이 이제 뭐 가서 뭐 하루 이틀 싸우고 오는 게 아니라 막 몇 년씩 주둔하고 성 쌓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를 많이 갔죠. 그런데 그 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자치구족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산양처럼 융, 쌍융, 서융 이게 다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융족처럼 성격이 강포해서 진나라가 아직 한위, 조 세 나라로 갈라지기 전부터 진나라의 골칫거리이기도 했다. 게다가 조나라의 무령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중국 역사에 진정한 개혁은 딱 두 번 있었다. 무령왕의 호복개혁, 그 다음에 상항의 그 법과사상, 진시황의 그 더 윗대예요. 법과사상 딱 두 번 있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 거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거고 한국도 이제 그런 걸 겪었죠. 그래서 이곳 풍속에는 조나라의 유풍이 있다. 조나라 무령왕이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개혁을 했는지 우리도 한번 보죠. 그래서 양평양의 백성들은 이러한 조건을 잘 이용하여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을 잘 이용하여 얻고 싶은 물자를 손에 넣는다.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응용해서 현대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가 이제 표지에 건달이라고 했는데 정말 건달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하늘 건 도달할 달.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먹고 살겠다고 뭐 농사 짓고 장사하고 뭐 머리 쓰고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파란 놈 보면 파랗게 되고 빨간 놈 보면 빨갛게 되고 그렇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얻고 싶은 물자를 손에 넣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건달들이 사실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아가씨라는 의미가 아기씨를 높이는 존댓말이었는데 요즘은 뭐 나가요 아가씨들이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아가씨 그럼 뭐 화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 말은 건달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태극기에 건감, 이곤 할 때 하늘 건 바로 그 건달입니다. 그런데 조나라 무령왕, 개혁군주 조나라 무령왕인데 이 사람은 그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그 낭샤 회족 자치구, 몽골족 자치구 이런 데와 접경해서 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런 조나라 이쪽은 농경 지역이고 저쪽은 유목 지역이기 때문에 추우면 내려오고 더워서 저쪽에 초원이 생기면 말이나 양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유목 민족이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조나라만 해도 농경 민족이었는데 저 맨날 우리도 뭐 예전에 한복 같은 거 입고 외놈들하고 전쟁하려면 참 그 바지 고름 너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군주 이 무령왕은 전부 저 융족 같은 옷을 입어라. 전부 강족 같은 옷을 입어라. 옷 바꿔라. 머리 길게 기르지 마라. 잘라라. 쟤네들하고 똑같이 해라. 그래야지 기동력이 생기고 활 쏘는 거 배워라. 말 타는 거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중국을 그 조나라를 개혁을 했죠.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중국의 이제 진정한 개혁은 그렇게 딱 두 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무역하면서 살면 이런 환경으로 바뀌고, 저런 환경에 있는 사람과 살면 저런 환경으로 바뀌고, 우리 것만 고집하다가는 망한다. 이제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이 상항 이후에 조나라 무령왕인데, 상항은 법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온몸이 찢겨서 죽는 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왕으로 해서 굉장히 기존의 이제 그 다른 제후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나서도 정말 솔선수범해서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보면 파랗게 되고 빨간색을 보면 빨갛게 되고, 이러한 조나라 무령왕의 유풍이 남아서 이곳 백성들은 농사 별로 신경 안 쓰고, 장사 별로 신경 안 쓰고, 공부 별로 신경 안 쓰고, 조건을 잘 이용해서 득소욕, 얻고자 하는 바를, 욕망으로 갖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 이런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언론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은 항상 강자편에 들어서 그 강자편의 얘기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다 일본 그거 할 때 어쩌다가 한국에 관한 얘기를 썼지만 다 일본 편에서 얘기를 썼고, 이제 그랬죠. 언론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건달이고, 지금 조나라 무령왕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농사나 장사에 힘쓰지 않고 공부에 힘쓰지 않고 그냥 대세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 산시성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천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죠. 얻고 싶은 물자를 그러고서 손에 넣죠. 언론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되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이 사실은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선진국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참 힘든 시기에 힘든 때죠. 지금 전 국민이. 근데 바로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시장이 맨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증권시장에 근무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전화로 다 주문하다 보면 오른손 왼손으로 막 전화를 받는데, 오른손에서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사자고 그러면은 예 맞아요, 삼성전자 사야 돼요 그러고, 또 왼쪽에서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팔겠다 그러면 예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팔고.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판매 수수료, 주식 매매 수수료지, 내가 맞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는 바가 꼭 맞다는 게 아니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손님한테는 좋다고 추임새 넣어주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나쁘다고 추임새 넣어주고. 정말로 증권회사, 원래 브로커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브로커라는 의미가 굉장히 나쁘게 천하게 아가씨라는 말처럼 쓰여지지만, 사실은 브로커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되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별로 증권회사 브로커로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산 클리닉 센터장도 하고 PB 연구소장도 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증권회사의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었죠. 메인 비즈니스는 역시 브로커였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금 브로커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지만, 아무튼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파는 사람이 승자다. 답은 있지만 그 답을 네가 아느냐, 네가 옳다고 믿는 바를 믿을만 하냐, 믿는다는 네 마음은 믿을만 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사마천이 조령왕이 그렇게 정책을 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한국 너무 아까 제가 이런 이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지금 현대 한국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왜 아관 파천이라고 있잖아요. 1896년에 이제 러시아 을미사병, 그러니까 민비가 외놈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놀란 고종이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버리죠. 사실 이러면서 한국의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프랑스도 오고 미국도 오고 뭐 독일도 오고 그 영국도 왔던 이유가 왜 한국까지 왔겠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항상 얼지 않는 항구를 찾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한국의 이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니고 1년이 넘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을 앞세워서 니네 쟤네 접수해라. 차라리 니네가.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일본에 망하게 된 게 이 아간 파천인데 줄을 잘못 쓴 거죠. 완전히 줄을 잘못 쓴 거죠. 근데 왜 줄을 잘못 썼느냐? 북쪽은 현무,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 그 다음에 동쪽은 청룡. 우리는 동북 간방,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동북 간방이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 북쪽이었거든요. 수생목.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우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북쪽을 잡아버린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오행의 이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이치가 오행의 이치를 알고서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행을 물리적인, 그러니까 비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오행의 이치를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격변기 시대에 잘못 써가지고 참 나라를 망하게 한 우리 고종 황제 참 깝깝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에 너무 1년 넘게 있다 보니까 막 미국도 반발하고 러시아 공사는 뭐 이토 히로부미보다 더하게 고종한테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우리도 대한제국한다. 그래갖고 1896년에 뭐 대한제국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뭐 몇 년 있다 망했죠. 뭐 그런데 예, 이런 것 그러니까 너무 이 자연에 순응한다라는 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주식 같은 것도 보면 뭐 이 주식이 좋다, 저 주식이 좋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주가 등락률 상하위를 뽑아갖고 잘 올라가는 주식을 그냥 따라 사요. 잘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사서 더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잘 올라가는 주식 뛰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매매하고 하루에 5% 벌고 하루에 1%만 벌어도 대단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아예 취직도 안 되고 뭐 일자리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1% 만약에 하루에 1% 계속 번다 그러면은 1년에 몇 퍼센트 벌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200% 벌 수도 있죠. 이론은 그렇죠. 그래서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 올라간 회사가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조나라 무령왕의 그 영향을 받은 평양 지역의 사람이다. 한국도 이제 선거 같은 거 보면 충청도가 어떻게 되느냐. 충청도가 빨간색으로 가면 온 나라가 빨간색이 되고 충청도가 파란색으로 가면 온 나라가 파란색으로 되고. 근데 한국만 그러느냐?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빨간색은 계속 빨갛고 파란색은 계속 빨간데 요 뭐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뭐 노스캐롤라니아 이런 인디애나 이런 데가 좀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전방적인 판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사마천 할아버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그 돈에 대한 것도 조건을 활용하여 얻고 싶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화폐론도 보게 되면 상품과 상품, 쌍방간 욕구를 일치시켜서 하는 것, 상품과 상품 사이에 돈이 껴서 쌍방간 욕구가 일치시키게 하는 돈은 좋은 돈이다. 그런데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버는 이런 거는 비자연적이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돈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죠. 그런 것처럼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물질 세계인 마음에서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물질 세계에 적용할 때는 옳지 않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그렇더라. 라고 종군 기자로 살았던 사마천 할아버지가 표시해 놓은 거죠. 참 그런 이제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아시아에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살지만 요 서울을 기준으로 반경 2,000km, 홍콩까지 반경 2,000km입니다. 여기서 컴파스로 뺑 돌리게 되면은 한국을 원을 놓고 뺑 돌리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한 20억, 25억 인구가 여기에 빡짝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을 위주로. 그런데 돈은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허브, 홍콩이 흔들리면서, 홍콩 위상이 흔들리면서 이제 세계 금융 중심지가 매년 발표되는데, 매년 9월 달에 발표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33위, 2019년도에 36위, 2020년도에는 한국은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나라죠. 완전히 금융 후진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지금 홍콩이 흔들리니까 일본의 여러 도시들을 지금 뭐 도쿄도 좋고요, 오사카도 좋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로 보게 되면 반드시 서울 혹은 제주 이런 쪽이 너무나, 다음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뭐 여당 쪽에서 되든지 야당 쪽에서 되든지 저는 이 금융 강국을 만들기 위한 어떤 참 아이디어를 대통령 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한 10년간 20년간 공부했던 것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개혁을 했는데 뭐 가령 이 조령왕 같은 조나라의 무령왕 같은 개혁자가 우리나라에도 뭐 박정희 대통령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 양반이 친일파냐 근대화의 아버지냐 둘 다 맞죠. 친일파였고 근대화의 아버지였고, 근데 친일파가 좋은 것이냐 근대화의 아버지가 좋은 것이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저렇게 그냥 아주 못 살던 나라를 어느 정도로 올려놓는 개혁은 저 사건으로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이 풀리고 이 돈이 테이퍼링 돼서 돈이 걷어지는 순간 엄청난 위기가 온다고 그러고, 이 돈 때문에 코인도 생기고 뭐 젊은이 지금 금융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거대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한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한심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뭐 개념적으로 이 지금 무령왕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개념적으로만 지나가는데, 이거를 우리 지금 소봉 프로젝트, 장진우 선생이 하고 있는 소봉 프로젝트에 보면은 여태까지는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가 돈을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이제 소봉 프로젝트 다다음 강의 4번부터 나오니까 참고에 그것으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우리 공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돈에 대한 이해도, 돈에 대한 근육, 머니 머슬이 훨씬 많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뭐 주식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뭐 한국에는 비가 안 오는데 지금 중국에는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샨샤 댐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이런 소리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밖에서 갑작스레 무슨 공사를 하나 보네요. 예, 이제 뭐 다 끝나가니까 그냥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댐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죠. 평지에다가. 후보댐은 어떻죠? 좁은 협곡에다가 공사를 약간만 했죠. 어디가 고기 잡기 좋을까요? 고기 잡기 좋으려면 좁은 데가 좋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콩고의 그 와게니아족들은 원래 이제 탄가니카 그 호수, 탄자니아와의 경계선에 있는 뭐 거진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살던 종족들이 배가 없으니까 탄가니카 호수의 깊이가 1500m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바다 깊이가 200만인데 호수 깊이가 1500만이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물살이 빠른 협곡으로 가서 큰 고기를 잡기 시작했죠. 큰 고기만이 물살이 빠른데 살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오실레이터, 거래량 오실레이터를 잘 보면 거래량 오실레이터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주식이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해서 2단계 주식을 확신에 선택하고,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2단계 주식을 확신에 선택을 하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를 오실레이터로 보시게 되면은 10번을 사셔서 9번을 실패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농사도 짓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장사도 짓지 않는데 환경과 조건을 활용해서 얻고 싶은 것을 얻는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응용해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